본 강의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과 대처 요령 그리고 안전 수칙을 공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강의는 스키장 사고 현황, 사고 유형,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슬로프 이용 규칙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5년도까지 슬로프 이용객 현황인데 보면 25년도 보면 24년도보다 약 2%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12개 스키장 사고 통계를 기준으로 슬로프 사고 비중과 사고 유형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보면 초급자 슬로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스키 실력을 좀 더 키우기 전에 초급자 슬로프에서 연습하시다가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형별 사고로는 혼자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개인 부주의나 과속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상 유형별로 봤을 때 타박, 영자 그리고 골절 이런 사고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과 개인 부주의가 가장 많으면서 부상 유형은 아까 봤듯이 타박과 영자, 골절들이 주를 이루는데 스키장 사고는 혼자 넘어지는 사고, 충돌 사고, 개인 부주의로 구분이 되며 실력 과신이 주요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너무 오만하시면 다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페트롤들이 후속 썰매를 끌고 가면서 의식이 없는 부상자를 CPR을 하면서 내려가는 사진입니다. 슬로프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심정지가 의심이 되면 일단은 흔들어서 의식이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의식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눕힌 상태에서 설면에다가 반드시 눕힌 상태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셔야 돼요. 실시를 하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사회에서는 그 주변 분들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슬로프에서는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페트롤을 좀 빨리 불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페트롤을 빨리 부르시고 이제 페트롤이 도착할 때까지 CPR을 실시를 하시면 되고 CPR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교육을 한 번씩은 다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가 이제 단단한 면에 누워 있게 한 후 이제 가슴 정중앙을 연결하는 가상선의 중앙에 손꿈치 부분을 이용해서 가슴이 적어도 4에서 5cm 정도 눌리도록 정도로 압박을 하고 환자의 몸에 수직이 되도록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페트롤이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슬로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신고하는 요령인데 여러분들 슬로프에서 보시면 넘버링이란 걸 다 보셨을 거예요. 펜스 옆에 다 붙어 있죠. 넘버링을 보면 현재 자기 위치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페트롤실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연락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자기 주변에 저 넘버링이 없다 하시면 시즌권 뒤를 보시면 각 사 대표 번호가 다 있어요. 연락을 하셔가지고 페트롤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반 고객님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시즌권 뒤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아셨으면 혹시나 다른 지인분들이나 스키 타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잘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그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거의 다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장의 안전수칙 첫 번째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두 번째, 헬멧, 손목 및 무릎 보호대, 고글, 장갑 등 자신에게 맞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자기 스키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 스키 초급자가 상급자 코스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그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스키 중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을 경우 불가할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고, 음주 스키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죠. 술 먹고 스키 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장은 제가 이제 슬로프에서 일어났던 사고 그 기사들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저기 스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의사 출신 박선민 변호사 이야기랑 홋카이도에서 스키 타던 60대 한국 여성 나무의 충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나무의 충돌이라는 거를 발췌한 이유는 용평에서도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냐면, 레인보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눈 많이 온 날 그 케이블카 선로 밑으로 스키 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위험한 곳에서 타시다 보면 다쳤을 때 본인이 그쪽을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발견되기도 힘들고, 페트롤이 이동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본인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행동은 좀 삼가를 해주시고, 첫 번째 있는 기사는 제가 20년 전에 저분을 후송을 했어요. 처음 맞았던 그 하반신 마비 부상자인데 저분이 인하대 스키부였어요. 야간에 휘니스 파크에서 호크슬로프 미니 파크에서 점프를 뛰시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하반신 마비를 겪으신 분인데,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그날 너무 생생해요. 제가 첫 하반신 마비를 본 것도 있고, 제가 직접 후송도 했고 했는데, 저 기사를 보니까 참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 박선민 변호사가 인하대 스키부 소속으로 합숙을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당시에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밥만 먹고 스키만 하던 때인데,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내가 진짜 스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내가 스키의 신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자만을 했다고 합니다. 자만. 그런 자만을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인도 생각하시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키를 타시고 연습을 하실 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오만하게 스키를 타시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피스테 룰이라고 해서, 피스테는 슬로프라는 단어입니다. 슬로프. 국제 세계 스키 연맹에서 정한 10가지 룰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스키를 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타인 존중. 스키를 탈 때나 보드를 탈 때는 항상 남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와 스키의 조작. 본인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시고 속도를 잘 조절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하에 스키를 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코스의 선택. 그 스키를 타실 때는 스키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슬로프를 넓게 좀 사용을 하셔야 되고, 뒤에 출발한 스키어가 전방 스키어를 추월하거나 바짝부터 스키를 하는 행위를 좀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많이 줄여야 되고요. 네 번째, 추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스키 타시면서 추월할 때 추월하실 때 그 앞사람을 방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코스의 진입과 슬로프 중간에서의 재출발. 코스를 진입할 때나 중간에 섰다가 이제 이동을 하실 때 항상 위, 아래, 좌우 잘 확인을 하시고 스키를 타셔야 되고, 슬로프에서의 정지. 슬로프에서 정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가장자리로, 가장 사이드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돌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슬로프를 걸어서 올라갈 경우, 이런 경우는 솔직히 좀 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나 소지품을 떨어뜨렸다던가 해서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항상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각종 표지판의 경고, 금지, 안내 표시, 준수. 그 안내 표시를 좀 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상급자 표시라든지 아니면 슬로프가 저희가 재정비 때문에 클로즈가 돼 있다든지 이런 표시들을 항상 다 해놓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시고 스키를 그쪽으로 진입하시거나 보드를 진입하시면 항상 위험하고 그 다음에 다치면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구조받기도 어려우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사고 발생 및 부상자 보호.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시다가 부상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스포츠맨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호 활동 및 페트롤 신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목격자 신원 확보.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의 눈을 통해서 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내용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신원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이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후로 이 교육을 들은 이후로 스키를 타고 즐기시는 데 있어서 끝까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